우리가 만남을 말할 때에 껄끄럽고 어색한 만남을 이상한 만남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제죠. 이재명과 조국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만남이 참 어색할 것 같다라는 이상한 만남이라고 부르질 않고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 만남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를 하는 그런 만남이었다. 사실 같이 할 수 없으면서도 반드시 이제는 같이 해야 할 운명의 만남이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 둘 사이는 분명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이재명이 꼼수를 부리면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말하면서도 조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리고 종북 색채를 띠고 있는 새진보연합, 진보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층 호남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조국당으로 그대로 옮겨가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빠진 그 지지율이 그대로 조국 쪽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서로 묘한 관계를 보이면서 조국이 이재명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선고가 마이너스 34, 선거일 꼭 3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선거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정말 바쁘게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저께 조국이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이재명을 찾았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뉴스가 되지요. 이제는 두 사람의 만남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뉴스가 되니까 따라가서 취재를 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스치고 지난 것을 따져 본다면은 둘 사이의 만남이 성남시장 때의 시절이니까 십수년이 된다고 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세월호 단식을 했었고 그때도 단식을 했었군요. 조국이 서울대 교수로서 위로차 방문하고 나서는 처음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뉴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무지 이런 내용이 무슨 뉴스거리가 될 것인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국과 이재명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뉴스거리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장식이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인데 글쎄요, 대변인을 한다는 신장식도 범죄 경력이 화려하니 어찌 모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범죄 집단의 주인공들끼리 서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마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신장식은 이렇게 둘의 만남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환담에서 서로를 걱정해 주시더라. 조국은 세월호 단식 때에 후유증이 없었냐 걱정을 했었고 이재명은 정경심 여사의 건강이 어떠하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참 서로 자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십수년 전에 단식이었는데 그때의 건강을 지금 물어본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식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작년 정기 국회 전날 꼼수 단식을 했던 이재명 그 단식을 물었어야지요. 애써 10년이 훨씬 넘어가는 세월호 단식을 묻고 건강이 어떠하냐. 저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건강 물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단식에 대해서 꼼수 단식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동병상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10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은 매스끄럽고 편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에 화답하면서 정경심 여사의 건강은 어떠하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경심은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영치금의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억 3천여만 원의 영치금을 모았다고 단연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라고 뉴스에 알려졌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영치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느냐 그거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물었어야지요. 조국은 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덕담 겸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느끼지는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둘 사이에 이런 따뜻한 대화가 나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이 쏠린 부분이 뭡니까? 당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연대 가능성이 그것이 문제의 초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하익진 충무공이 왜구를 물리쳤을 때의 그 전법 하익진을 애써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가장 앞줄로 나타나서 적들이 맨 앞으로 나선 그 망치선으로 모일 테니 민주당이 본진의 역할로 적들을 에워싸서 포위해 달라. 자기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민주당은 중심을 잡고 국민의 힘을 격파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시너지가 있는 따로 또 같이 협업 역할 분담이라고 신장식은 애써 대답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김의겸이 생각나네요. 김의겸은 공천에 이제 컷오프 탈락이 됐지만은 청담동 술집 사건 거짓 뉴스를 앞장서서 얘기했던 김의겸의 협업 생각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신장식은 지금 조국의 혁신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주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례표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애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민주당의 지지표가 그대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신장식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민주당의 비례표만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장식은 검찰 정권이 얼마나 잔인했었느냐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조국이 아니겠는가. 측은지심 안 됐다는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고 또 분노가 동시에 작용한 것이 최초의 작동이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에 부연한다면은 글쎄요 검찰로부터 얼마나 압박과 고통을 많이 받아왔던 사람이 조국 아니겠는가. 그러니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노도 하고 저렇게 악랄하게 검찰이 조국을 괴롭힐 수가 있겠느냐 하는 분노와 함께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동정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표들이 모이고 모여서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민주당에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가 옮겨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1당이 누굽니까? 민주당. 그리고 2당이 국민의힘. 1당과 2당에 대한 것보다는 작은 정당이지만은 똘똘하고 일을 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이 조국 혁신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13% 정도는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지지지 결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호남층에서 떨어져 나온 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의 만남에 대해서는 방탄연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국은 현재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글쎄 대법 판결을 어떻게 방탄하겠는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뿐 사실과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의 폭이 넓어서 못 건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 아니면은 윤석열의 강인가라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은 지역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진영과의 1대1 대결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절대 지역구에 대해서 출마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진영이 흐트러지지 않고 1대1로 싸우는 데에 힘을 모을 것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조국 혁신당의 목표는 조국은 10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기들로 볼 때에는 12석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은 바람이니까 목표를 어느 정도 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조국 혁신당은 지금 상승 분위기를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표치를 상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신장식이 조국을 대신해서 응원하고 변명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신장식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물론 조국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 윤석열의 강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신장식과 조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의 강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습니까? 조국의 강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서 불렀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이 부른 조국의 강 아니었었습니까? 조국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민주당에게 불똥이 튀고 떨어질까봐 미리 조국과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민주당원도 아닐 뿐더러 조국은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내각의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손사래를 치면서 선을 그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이었습니까? 국민의힘이었습니까? 아니 조국과 구별 짓기 위해서 민주당은 조국의 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떠들어 외쳤던 그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논리를 펴다가 조국의 강을 건넜다. 아니다. 조국의 강을 아직 건너지는 못했지만 우리로서는 조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확실하게 선을 긋자라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늘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가면서 선거를 앞두게 되니 다시 조국의 망령이 살아난 것이지요.
파렴치한 잡범 조국이 조국의 강이 아니라 윤석열의 강에 뗏목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속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있는 이재명이가 볼 때에는 또 한 번의 꼼수를 부리면서 범미래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자기 위세가 더욱더 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대해서도 자기는 일정 조국과 선을 그으면서 독자적으로 범야 연합 세력의 당들을 유치하면서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 범미래 연합 정당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진보 연합, 진보당, 그러니까 과거 통진당의 후손, 그러니까 이석기의 후예들이 지금 옷만 갈아입고 정계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 호남 쪽에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지지율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재명이나 민주당으로 볼 때는 속으로 불안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조국은 아니다, 우리와 선을 긋겠다라고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이 조국과 손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고민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장식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과 민주진영이 1대1 대결 구도를 갖추면서 절대 기본 원칙을 깨지는 않겠다. 우리로서는 국민의힘과 민주진영이 1대1로 싸우고 비례에 치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12척의 배가 필요하다. 하객진의 망치선이 되고 쑥쑥 뚫고 나가겠다. 국민의힘을 격파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자신들의 바람이니까 어떻게 이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꼭 때만 되면은 나라를 구하는 충무공을 인용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객진이니 망치선이니 배 12척을 달라고 얘기하는 등, 아니 벌 받고 바로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조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찌질한 잡범, 그것도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부부와 서로 짜고 자기 딸 자격도 없는데 문서 위조까지 시키면서 입학을 시키고, 그것도 부족해서 장학금을 받는 일까지 만들었던 그런 교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달리 조국은 아주 지저분한 잡범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검찰 독재를 물리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충무공의 하객진 전법으로 국민 힘을 격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조국이 애국 활동하다가 2년 징역을 받았습니까? 감방에 가도 부족할 사람이 재판부가 어떤 생각으로 감방에 넣질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검찰 정권이 얼마나 잔인한데 이 검찰 정권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하객진 망치선을 얘기하면서
충무공을 애써 활용하고 있고 애국 활동을 자기가 하는 양 너무나도 가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도 입이 열이 있어서도 할 말이 없지요. 작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때에 IAEA가 정식으로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했을 때에 전국을 다니면서 이 나라가 죽어간다. 바다가 죽어간다. 어민들이 죽어간다. 선동질 하던 이재명. 작년에만 3번씩이나 IAEA에서 방류수를 방출했는데 기준치의 이하로 정상적으로 방류를 했고 올해도 엊그제부터 4차 방류를 시작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바다가 죽어가고 어민들이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폈었는데 말이 없어요. 그동안 쭉 민주당은 이재명은 선동질 해가면서 이 정부를 괴롭히고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전해주지 않았었습니까? 조국 씨, 당신이 법무장관 사임하던 날 그리고 20분 후에 바로 대학 복직원을 내지 않았었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복직원을 냈었습니까? 나라에서 봉급, 대학에서 봉급, 어떻게 동시에 일도 안 했는데 두 군데에서 이봉급 또 대학 교수 봉급을 받을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것이 들통이 났을 때에 조국이 어떻게 얘기했었습니까?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말과는 다르게 행동은 얼마나 지저분했었습니까? 그 지저분한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조국은 해오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과 조국이 아주 똑같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은 만남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한 달여 남았는데요. 많은 사람들, 국민들께서는 당신들의 사법 판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 당세가 어떠니 선거의 지지율이 어떠니 관심들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는 범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에서 청정 지역에서 국리 민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